이슈 토크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규식 교수, 그리고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까지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토크 들어가 보죠. 오늘의 발제는 김규식 교수님이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발제 주제가 이제 공천 전쟁입니다. 공천 전쟁? 네, 판도라에서도 이슈토크 하는 게 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하고 친윤 비윤 갈등이었고 민주당은 매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퇴진 논의가 아니었습니까? 또 친명 비명 갈등. 근데 그것도 사실 본질에서 보면 공천을 둘러싼 그 각 당내의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김근식한테 발제하라고 하느냐 생각해보니까 최수영 수석은 정기은퇴를 했기 때문에 공천 전쟁의 지금 당사자가 아니고 박원석 의원은 아직 지금 당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지역을 정해야 될지 가을에 정계 개편이 될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천에 지금 절박한 상황은 아니고. 아니 저 당은 공천 경쟁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당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본인이 제일 안정적이라는 얘기. 내가 제일 안정적이라는 그래서 아마 김근식 보고 공천 전쟁을 발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지금 손발을 치고 있잖아요. 여기가 공통 본탈하냐. 공천은 통과되는데 본선은 탈락하는. 그랬던 케이스. 공통 본통으로 합시다. 아니, 앞으로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들의 그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하다 할 정도로 크다. 아직도 1년 넘게 남았는데 이미 여의도시계는 그러니까 공천이 시작된 건가? 공천과 관련된 촉이 이미 움직였죠. 특히 현역 의원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당권 판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공천과 관련된 촉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마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보직과 관련돼서도 공천 촉이 움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역구가 조금 경쟁자가 센 사람이 올 것 같은데 그럼 빨리 보직을 뭘 해야겠다. 이런 경우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은 거. 공천과 관련된 촉들이 지금 야 물밑에서. 오리처럼. 오리는 수면 위에서는 아니 평온하지만 이왕이 밭에서는. 백조로 해주세요. 뭐 백조같이 우아하진 않아요. 이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이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려고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냈잖아요. 저런 행동을 나서서 한 것은 공천에 목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과연 저 사람들 중에 얼마나 공천을 받을까? 얼마나 살아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또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걸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정치에서 공천 잔혹사라고 할 만큼 진짜 가차없이 쳐냈던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례들 기억나시는지. 2008년 총선이 진짜 공천 잔혹사라고 할 만하죠. 어땠죠? 그때 이른바 친이에 의한 친박 공천 학살이 있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게 만사형통, 영일대군이라고 부르는 그 이상득 전 의원 형님하고 그다음에 이방호 사무총장 두 사람이 공천 학살을 주도해서 친박계를 사정없이 대표적으로 서청원 전 의원 이런 분들부터 사정없이 내쳤고 그때 박근혜 의원이 당시 의원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이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미뤄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했어야 할 의무가 당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한테 살아 돌아오라. 맞아요. 그리고 친박연대라는 이 급조된 당을 만들어가지고 26명이 당선. 세상에 친박연대라는 이름이 그렇죠. 당 이름이 친박연대예요. 대한민국 정치 엄청 사상에 살았어요. 가장 특색 있는 이름의 정당이었죠. 근데 그때 공천 학살을 주도했던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지역구가 경남 사천이에요. 강기갑 의원이 비례대표를 하시고 지역에서 딱 이방호하고 부딪혔는데 친박연대가 아니고 박사모죠. 박근혜 전 대통령 팬클럽. 단체로 내려와가지고 이방호 낙선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강기갑 의원이 당선됐어요. 정의당 강기갑 의원이. 당시에 민주노동당. 이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주노동당 의원이. 그만큼 이게 공천 잔혹사가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총선은 국민의힘 전신이던 이겼죠, 한나라당이 이기기는.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예요.
한국당연대로 당선된 분들도 다 나중에 맞죠. 입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민주당이 참패했던 선거죠. 근데 2012년도에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만 총선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공천이 거꾸로 됐죠. 거꾸로 이미 권력이 학살됐죠. 넘어간 거였죠. 그렇죠. 사실 당권은 넘어갔고 예. 그동안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해 신묵으로 일관하던 이재호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은 언론의 지적대로 감정적, 보복적 공천은 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작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2008, 2012, 2016년은 보면 친이 친박이 번갈아 가면서 상대방을 학살한 총선이에요. 그때 2012년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 지수도 높았고 이명박 대통령 뭐 지지율은 뭐 땅바닥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다 이긴다고 하는 선거였어요. 근데 졌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그냥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 당권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냥 줘. 비대위원장이죠. 네. 그런 게 저는 당시 민주당이 이긴다고 하는 선거에서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이 지게 된 거에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2012년 총선은 민주당이 이길 선거를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2016년 총선은 당연히 당시 새누리당이 이길 선거를 참패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옥새파동이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 왜냐하면 180석 200석 얘기도 그렇죠. 나와요. 아니 당연히 이겼어야 될 선거일 수밖에 없는 게 예. 민주당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예, 예. 안철수 당시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둘로 갈라졌으니까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 불세출의 김근식이. 민주당이 사실상 둘로 갈라지면서 당시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어도 총선을 압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제 자만심이 불행의 씨앗이 된 거죠.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야당이 둘로 쪼개진 채 치러진 선거였지만 새누리당의 성적표는 참패였습니다. 소위 진박 논쟁이 벌어지면서 공천 파동이 대거 일어나고 또 그때 그 유명한 옥새 들고 나르샤 그때 진짜 옥새를 들고 김무성 대표가 부산 간 거예요. 아니래요. 아니, 아니래요? 대표가 간 게 예. 대표가 간 게 옥새죠. 도장은 예. 당사에 있었고 어디 캐비넷에? 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리적인 당대표 직위는 예. 당사에 있었고 그러나 이걸 찍어야 될 사람이 안 찍고 영도다리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뭐 그러고 있으니까는 그게 파동이 난 거죠. 그때 사진 어색했어. 아니 뭐 사실 저도 그 덕분에 그때 떨어졌습니다만 정말 뼈 아프죠. 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국민의힘 공천 앞두고 벌어질 일들 그림 좀 그려지세요? 우선은요, 이번에 김기현 대표 당선은 나쁘지 않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하고 일단은 손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6년 다 이긴다는 선거를 귀당해서 진 것은 이거는 단순히 진박 논쟁이 차원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뭐라 그럴까 이질적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협조적인 관계로 공천을 처리하거나 임할 수가 없었죠.